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운전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아직 당원이라는 이름이 제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자, 이 오더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CMS 클럽 네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예,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맨날 이거 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가 아직까지 지금 이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 이 CMS 클럽 멘트는 입에 안 익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오늘은 또 세월호 관련해 또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뭐 세월호 형사 재판을 직접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1심을. 그리고 항해사 출신의 해상 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상훈 기자님도 이 항해사 출신에다가 이 해상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진도 이 동네 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동네 힘들어. 그 맹골수도 부근도 저도 이제 해군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제 인천항에서 진해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수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잘 알고 배도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도 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팩트에 대해서 좀 논의하면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들 마음에 드시면은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누르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뿐만 아니라 자율 구독료를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은 항상 또 이게 강제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채널에 올리시고 알아서 재편집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잠깐 세월호 소개를 하자면요. 세월호 사건. 벌써 14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전남 진도군 조소면의 부근에서 이제 세월호가 전복돼서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7시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시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교통사고인데 이런 게 정치적인 집회가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을 지금 수사를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또 수사를 했죠. 그런데 세월호 특수단 불법 사찰 수사 왜곡 없었다, 박근혜 황교안 무혐의를 또 내렸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전부 다 그 수사기관이 문재인 인맥으로, 문재인 대통령 인맥으로 다 채워진 상황이었죠. 거기서 뭐 외압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수사했는데 이게 지금 다 추미애 라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정원 사찰이다, 아버지 김용호 씨를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을 그냥 종합해서 이제 취합한 거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 세월호를 8번이나 조사했대요. 8번 조사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8번 조사해도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내용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만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월호 유가족이 석 달 만에 청와대 인근 농성을 종료를 하면서 진실을 포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원, 군,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고, 곧 출범할 특검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조수사 감시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분들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글쎄, 이거 이미 다 끝난 사고를 왜 또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느니 그 다음에 출항을 시키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미 다 나온 부분들입니다.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과적은 했지만 조금 많이 싫은 거다라고만 나왔는데, 막상 중국에서 온 이제 인양업체, 셀비제 업체가 와서 인양해서 보니까 원래 적재량보다 2배 이상 줄었습니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탔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뒤로 넘어가죠. 예, 무게 중심이 위로 있으니까 자전거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바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짐을 많이 실으면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와 있습니다. 그죠. 예. 위로 와 있는데 인천항에서 이 맹골수도까지는 직진 항로입니다. 180도. 예. 180도 항로로 쭉 오다가 맹골수도에서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살짝 틀어야 돼요. 예. 침로를 변경한 순간 어떻게 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예. 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데 이미 중심이 위로 있기 때문에 배가 바로 그냥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선회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정상적인 조타 명령을 내리고 조타수가 그 명령에 따라서 조타를 했는데 원심력에 따라서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전복된 예. 즉 이게 이제 여러분들 덤프 트럭에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예. 커브길에서 틀면 짐을 많이 실으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예.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고였습니다. 해상 예. 교통사고였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잠수함 충돌 뭐 그때 뭐 괴담이 나왔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잠수함이라는 거는 저도 뭐 해군에서 물론 잠수함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 잠수함의 본질은 예. 은밀성입니다. 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잠수함하고 충돌을 한다는 건 보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서해안 같은 경우는 잠수함 활동하기가 낮에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으니까 잠수함이 지나가면 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심이 한 40에서 50m밖에 네. 안 되니까 잠수함이 뭐 한 2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지나가면 뻘이 보인다는 거예요. 뻘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잠수함이 지나간 흔적이 쭉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아침이니까 아침에 해 뜨고 나서는 이 잠수함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해안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천안함 사태 때 그때도 야간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낮에는 발각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잠수정이라든가 어떤 잠수정도 낮에는 서해안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잠수함이 나타나서 뭐 충돌했다느니 뭐 미국 잠수함이니 뭐 이런 괴담들이 나왔는데 정말 해군에 대한 잠수함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서해안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선박의 실무에 대한 이 무지에서 나온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괴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요 김어준 씨가 또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세월호 음모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4억을 벌었다. 매출이 44억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뭘 만들었냐면 18대 대선이 조작됐다는 내용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또 2017년 4월 달에 개봉됐죠. 그러니까 그 선거 그 대선 앞두고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이 교통사고로 지금 3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거짓 선동으로 이렇게 이끌고 간 거죠, 지금. 맞습니다. 뭐 그 고위 침몰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막 국정원이 침몰시켰다. 뭐 고위 침몰을 하는데 무슨 고위 침몰을 할 이유도 없고 또 과적으로 인한 그때 당시에 선장이 원래 선장이 휴가를 가고 대타 선장이 잠시 휴가 기간 동안 와 있었는데 그 원래 선장이 있었을 때는 이제 무게 중심이 이 배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배예요. 그래서 쌍둥이 선박이 일본에서도 침몰한 적이 있는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실을 때 무거운 짐들을 밑에 두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평형수 발라스트 작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이날은 새로운 선장이 오니까 그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무게 중심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트럭 운전사님들이 뭐 서류 제출할 때는 예를 들어 10톤이라고 해놓고 써놓고 실제로 실은 거는 뭐 15톤, 20톤 이렇게 15톤, 20톤 뭐 가득 싣고 들어가서 실제 원래 적정 적재량보다 한 2배 넘게 2.5배에서 3배 거의 3배까지
실어버린 상황이 나와서 1,500톤 정도로 적재량을 계산했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3,000톤 정도 나중에 건져서 보니까 3,000톤 정도 적재한 걸로 이렇게. 그때 뭐 재판이 뭐 진상위원회 이런 데 참여를 하셨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제가 참여하진 않았고요. 예. 그 재판에서 참여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재판에서 현출이 돼 있었죠. 예. 그럼 요 사진을 보시면은 뭐 아이들을 돌려달라 해가지고 이 뭐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해가지고 온 국민을 갖다가 뭐 저 완전히 그냥 세뇌를 시켜버린 거죠. 만약에 세월호 논리로 한다면 예. 우리 의사협회에서 이번에 중국인 입국을 예. 막아달라고 7번이나 청원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막아줍니까? 그때 막았으면 지금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 안 했는데. 그죠. 코로나 그 뭐 중국인 네. 안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75만 명이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했는데 안 막은 거예요. 그 촛불은 왜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촛불 들고 왜 1,300명 발생하도록 막았느냐? 입국을 중국인 입국을 허용했느냐? 그죠. 허용했느냐? 막지 않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해요. 그 부분은 또 잠잠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또 뭐 환경단체들은 그 서해안에다가 우리 흑산도나 제 백령도에 공항을 짓는 거는 반발이 심해요. 환경 문제가 어쩌죠. 근데 태양광 패널 까는 거는 또 침묵해요. 그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니까. 중국산 모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울릉도에 공항 짓는 거는 또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거는 저 일본을 견제하는 거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서해안에 우리가 가장 위협이 상존하고 있죠. 그죠. 서해안에 바로 중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중국의 핵 발전소가 우리로 치면 서해안인데 중국에서는 동해안에 그죠. 밀집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고. 침묵하고 있죠. 대한민국 언론들도 또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본이 뭐 군사 강국이겠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그냥 1,000발 가까이를 배치하고 있다는 거를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드가 대표적인 예죠. 그죠, 사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사드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죠. 고고도로 침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대한민국만 오로지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 600기가 넘게 600기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는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막는 거, 중고도에서 막는 거, 고고도에서 막는 3단계로 막으면 우리가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국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가 공격하는 놈들이 야 니네 왜 방어 무기를 설치해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남의 주권을 니들이 침해하느냐? 우리가 도둑 잡겠다는데 우리가 담장을 더 높이 쌓겠다는데 왜 니네가 간섭하느냐? 니네 일이나 신경 써라. 그죠. 니네 무기나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좌파 언론들이라든가 이게 대한민국에 뭐 이익을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들 해왔죠. 그리고 이제 주간 동아의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은 김어준은 어쩌다 구라장이가 됐나. 라디오에 익명의 정언자를 내세워 거짓 선동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거짓말의 대가가 됐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라는 서울시 방송을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세월호 괴담 세력들이 권력자가 돈까지 벌었다. 이런 이 비판의 기사들이 나오면은 이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을 그 위해서라도 이 공영 방송에서는 전부 다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 침몰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항해사 자격증도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만약에 그럼 운전해서 짐을 원래 적정량보다 2배 정도 이상 싣고 가서 한번 탈을 잡고 조타를 한번 해보세요. 고의로 침을 안 하려고 해도 짐을 그렇게 과적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차가 엎어져 전복 사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고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의로 차를 그 전복을 시킨 겁니까? 아니죠. 그 과적하고 가다 보니까 확 돌다 보니까 그 넘어진 건데 하여튼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씨가 먹힌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미래한국의 기사를 보시면요. 이게 2017년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탈북민들에게 돈 뿌려줘 중국 금융 다단계 회사 개입 의혹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그 5월 4일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탈북민 단체 연합대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문재인 지지 연설자가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들에게 1380불 하나 150만원 상당의 금액 지불을 약속하는 LCFHC 가입 신청서를 직접 돌려 내부 지지자들 소개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LCFHC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영국의 금융부호 로스차일드가가 중국 정부와 함께 만든 뭐 그 봉황코인이라는 이 비트코 저 암호화폐가 있나 봐요.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다단계 회사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가입증을 나눠주고 여기 자기 신분증하고 적어내면은 150만 원 상당을 줬다는 거죠. 뭐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런 불법이 근데 이게 그 아까 미래 한국이라는 데만 이제 발표를 하고 이 메이저 언론사에서 원래 발표해야 될 내용 같은데 이런 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에서 이 저기 기사를 발굴을 상당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중국 국영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 중국 정부 기관이 관여된 LCFHC의 가입 신청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탈북민들에게 행사장에서 뿌려졌다는 점에서 문 캠프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이 매수죄인데 매수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수사는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나라, 한국은 작지만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2017년 12월 15일 날 베이징대 강연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무슨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있습니까? 대등한 관계가 돼. 그리고 지금 그 가가지고 뭐 8끼를 혼자 혼밥을 먹었나요? 9끼를 2017년도에 방중에서 혼밥했죠.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거 보시면 뒤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면은 하도 신기하니까 뒤에서 일반인이 그 디카로 그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외국에 방문했을 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일반 시민들과 저렇게 혼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호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거 경호도 없다는 이야기죠. 경호도 없이 경호원들도 제대로 이제 경호를 하지 못한 상태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뉴스에서 사흘 동안 7끼 먹었다가 보도를 했네요. 보통 중국에서는 외빈들이 왔을 때 이렇게 접대하는 그 유명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어대든가? 조어대, 조어대에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갔는데 전혀 그때 조어대 부르지도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혼밥을 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주 심각한 우리 국제 외교상 결례,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호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재 한국 기자를 둘러싸고 구두발로 집단 폭행을 했고 이거를 말리는 청와대 춘추관 그 간부까지 밀어 넘어뜨렸는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까지 한마디도 중국에 말을 못한 거죠. 그때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항의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항의하고 당연히 들어가야죠. 대한민국의 수행원이 맡고 있는데 맞아서 이렇게 중태에 빠졌는데 혼자 혼밥할 그럴 대통령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우리 헌법상에 얘기하고 있는 선서할 때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이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를 한 대통령이 국민이 그것도 수행 기자가 가서 중국 공안에게 막 처맞고 있는데 가서 혼자 혼밥하고 있는 거.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은 중국 매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 보도도 뭐 거의 없었다는 뭐 이야기들이 조어대도 그래서 안 불렀네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들이 다 그냥 다 뿔뿔이 딴 데로 가버리고 식사도 다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온다고 해가지고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오고 태양광 업체들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전남하고
전남북에 전남북에 밀집돼 있는데 그 업체들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도 다 죽여버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박 대통령 그 하야하라 촛불 집회할 때 그 가수들이 나왔는데 가수들이 나오면은 그 무대 하나 하는데 한 20억 이상 들어요. 그 뭐 몇 억이 들죠 하여튼 거의 한 20억 이상 들걸요.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까지 하면 그 정도 드는데 그거를 지금 뭐 몇 개월을 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이 시위를 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10번만 해도 200억인데 그게 민주노총 그 회비로 다 감당이 됩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저런 중국에서 저런 저 뭡니까 뭐 BCH인가 노스차일드가 봉황 코인 그런 것들을 그 대선 후보 그 지지 모임에서 나눠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공작 자금이 중국이나 로스차일드가나 이런 데서 암호화폐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환전된 다음에 사용된 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이 합법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미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에 12월 달에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이 그 주최한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대회인데 여기 다 중공이라고 돼 있네요. 중공 중앙 대외 연락부 이렇게 돼 있네요. 세계 공산당 회예요. 공산당 사회당 회의 그런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뭐 세계평화공헌에 확신한다. 아니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다 식민지로 만들어가 난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인데 왜 공산당하고 자꾸 엮이는가 모르겠네. 중국 공산당에서 꿈을 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지금 헌법 제8조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준적국에 해당하죠. 중공이. 그리고 지금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야뭐 이딴 거를 법무부 장관 하지. 토지 공개념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지금 물러났죠?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 코로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1,200명 넘게 확진되고 뭐 한 명이 3명이 죽었나요? 뭐 사람도 죽고 했는데 구속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네,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대검에 고발을 해놨는데 과연 대검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싱크탱크 그 민주연구원이 2019년 7월 10일 날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그러니까 정책 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에서 이 교회를 십자가에 불 지르고 교회를 부수고 목사님을 설교 중에 잡아가고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항의하니까는 불도저로 밀어버려가지고 뭐 죽인 사건도 있었고 헌금 부흥회 금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가지고 이 교회를 탄압하는 게 지금 똑같은 일이 이번에 작년 9월 27일 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그게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49조 3, 4, 5항을 개정해서 만약에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교회 폐쇄 내지는 업무 정지 이 부분을 3개월 할 수 있고 거기서 폐쇄 명령에 어긋나면 다시 교회에 간판 철거, 표지물 철거, 방금 나왔던 십자가 철거까지 할 수 있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공무원들은 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 공무원도 저 관공서 정부 과천 종합청사 그 현판 떼야지. 공무원들은 안 걸려요? 거기는 한 칸 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교회를 또 이렇게 폐쇄 명령서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방금 해보시죠. 여기도 별도 명령시까지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던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폐쇄 명령은 지금 구청에서 발생하면 이틀을 폐쇄하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해당 층만.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다 시설들은 2주 정도 폐쇄하는데 교회는 별도 명령시까지. 자기 마음껏 이게 바로 엿장수 마음대로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껏 이렇게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소독하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죠. 왜 다른 데는 이
이 근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교인 전수조사하고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발생하면 구청 다녀간 사람 전수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서 발생하면 네. 백화점 전수조사해야 되고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별도 명령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폐쇄를 그럼 하냐. 지하철 타고 네. 움직이면 지하철 그 수십만 명 다 전수조사해야지. 이번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 예. 3명 확진자 나왔죠. 예. 그러면 지하철 공사 전부 다 직원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 접촉한 사람 확인될 때까지 폐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철 폐쇄해야죠. 지하철을 폐쇄해야죠. 예.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감염병 환자, 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교회까지만 추적하고 교회 위에는 추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발 몇 명. 아니 그 밖에서 감염돼서 왔는데 감염된 원인을 찾아야지. 어디서 왔는지. 왜 교회에서 시작이 되냐 이거예요. 예. 아, 교회에서 시작됐습니까? 다른 데서 감염돼서 교회에 들어온 건데.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여기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우리가 수출한 게 2,500억 2조 5천억. 2조 5천억치를 수출했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왜 못 팝니까? 국내에서는 왜 못 파는가 보니까 그 야당에서 그 신속 진단키트 도입하자 하니까 정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진단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아니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데 이 이유가 대한민국을 통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면 전체 그 감염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가 격리하고 누구를 시설에 수용하고 누구를 자유롭게 풀어야 되는지 해서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천만이니까 전체 국민에게 이 진단 키트를 나눠줘서 검사를 하게 되면 1 내지 1.5%, 한 60만 정도가 확진자고 그 확진자 가족들을 내지는 직접 밀접 접촉한 사람들만 자가격리 시켜버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사실 6개월 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가격리 키트가 이게 그 있으면은 내가 해보고 내가 코찔러가 해보고 야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밖에 안 나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경제를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수출하겠지. 시각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평등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평등하다면서요. 국적에 따른 평등하다면서요.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면 왜 외국에는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되고 대한민국은 왜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국민 먼저 쓰고 밖에 맞습니다. 수출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좋은 게 수출하는데 왜 우리 국내는 수입 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내 게 성능이 떨어진다고. 성능이 떨어지면은 해외에 수출하면 나쁜 짓이지.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더 웃긴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대요.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20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가 있고 결과가 또 스마트폰으로 온답니다. 가격이 30불, 한 33,000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슈퍼 같은데 전부 다 진단 키트를 놓고 누구나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3억 3천만 명 중에 거의 3억 명이 90%가 현재 전부 다 진단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확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일 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죠. 아주 그냥 소닥 보듯이 하고 사람들이 아파트에서도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것 뿐이에요. 감염되고 이거는 겪어봤지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무증상 감염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집중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방역 실패 책임 한국 교회 뒤집어 씌워 마녀 사냥한 정세균 총리 사퇴하라. 지금 아니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이 나쁜 놈이지 왜 자기도 모르게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 중국에는 한마디 못하고 아니 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도 음압병실까지 갔다 왔는데 약 안 먹어도 멀쩡하게 낫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자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 일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는 절대 안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린돈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그 바이든 아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정치 자금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다는 게 미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법안들을 맞습니다. 전부 도장을 찍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든이 남자가 여탕에 가는 법을 승인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승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인데도 여자 탈의실 들어가고 여자 샤워실 들어가게끔 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자가 여탕 가는 법 이거를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참 자기 자녀들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중국에서 돈 받은 미국 민주당하고 왜 이렇게 정책을 똑같이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를 파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책 한 두 권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자꾸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하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책 두 권인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1 운동이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독립운동의 촉발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3.1 운동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다는 이 소식과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주고 이 3.1 운동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돼 있었죠. 근데 그런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의 체계 정립을 했다고 하는데,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이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였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그리스도 신문에 한글로 자기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교육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그죠.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가 우리가 없었습니다. 한글 체계를 정립을 한 게 헐버트 선교사고, 그 한국의 문화, 교육시키고 한 게 학교 만들고 한 전부 다 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그전에는 월화수목 금토일도 없었는데, 이 커리큘럼을 월요일은 뭐 가르치고 화요일은 뭐 가르치고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이제 시스템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좀 아시면은 국민 여러분 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항상 시중에 재고가 없다 나오길래 저희가 재고를 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010-683-0325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카드도 가능하고요. 두 권 구입하시면은 택배비 3,000원은 또 저희가 할인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 또 더 좋은 시간으로 더 좋은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